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LA 폭동이 일어나고 30년이 된 날입니다. 폭동 전과 후 LA는 많이 달라졌고 한인타운도 변했으며 한인과 흑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한인 기자와 한인이 아닌 기자의 시각, 그리고 흑인이 친척인 한인 작가의 시선으로 폭동 이후 30년의 변화를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때 그랬던 것처럼 유엔 사무총장의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 수도를 미사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라디오 프리 유럽 저널리스트 등이 사망했습니다. 독일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우크라이나인에게 지금은 독일이 안전한 피신 국가가 됐습니다. 독일은 결국 러시아 오일을 사지 않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어제 발표된 1, 4분기 국내 총생산 지표도 이 같은 격리, 단절, 서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트위터 인수 작업에 들어간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 테슬라 주식 84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내려간 테슬라 주식은 당분간 더 내려갈 것이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백악관 소통국장도 코비드-19 양성 반응입니다. 어린이 백신 승인 여부를 빨리 결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서 의도와 관료주의가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임신 6주일 이후는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관련자를 소송하면 상금을 주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많은 주에서 각종 보수적 법안이 통과되지만 유권자가 어느 정도 이를 투표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5년, 10년 뒤에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가지 내용들, 물론 뭐 피해가 제일 심했기 때문에 상처와 뭐 분노 이런 것들이 가셔지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15년, 20년까지도 여러 가지를 하다가 25년쯤 되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너무 아프다. 아픈 기억은 지워버리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30년, 50년, 100년 이 같은 굵은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제가 미국의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 케이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코리안 아메리칸과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는 LA 폭동 30년이 지난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지만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린 기사와 그리고 사촌 언니가 당시에 11살, 8살 때부터 아주 좋아했었다고 하죠. 그런 그 사촌 언니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지금은 이제 한인 작가가 된 한 그 한인 작가의 글, 그것을 통해서 가까운 사이인데도 그 코리안 아메리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어떠한 그 간격 같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느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LA 타임즈의 기사를 통해서 한인타운은 그 이후 30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영원히 잊어버린 것인가, 상처를 완전히 극복한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맨 앞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폭동 사건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뭐 경찰 개혁이라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찰 개혁이라는 것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미네소타, 조지아 모든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6월 달에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지금 뭐 거의 예비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예비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네, 제가 이걸 키지 않았다고요. 고맙습니다. IT 부서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못생긴 얼굴 안 보면 더 좋죠. 뭐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제가 하도 눈, 코, 입이 없이 밋밋하다고, 내가 난 딸 맞아 하면서 양파 같다고, 밋밋한 양파 같다고 했는데요. 뭐 지금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리어스한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이 보도를 먼저 전해드리겠는데, 결국은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서 예비 선거보다는 결선이 중요한 것이고요. 결선에서도 제일 그 LA 그 한인타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인타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중요한 것은 치안 문제일 겁니다. 또 치안 하면은 LA 경찰국이 되고, 거기까지 30년 전에 LA 폭동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크리스천 사이언스 보도 제목 자체가 라드니 킹과 30년 폭동 이후 로스앤젤레스 얼마나 달라졌는가 해서, 항상 이런 기사에는 사람들이 나오죠. 존 토마스라는 최근에 UCLA에 이제 어떤 안전을 책임지셨고, 그리고 당시에는 사우스 센트럴에서 자랐고, 엄마가 6명 자녀를 키우는 싱글 마더였고, 그런데 본인이 LA 경찰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편결이 나왔는데, 이 편결 자체가 라드니 킹이라는 사람과 교통위반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백인 경찰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때린 모습이,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죠. 1991년이니까 휴대폰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아마추어 카메라, 이 사람이 찍어서 그게 세계에 방영됐는데, 1년 뒤에 그렇게 무참하게 때린 이런 그 사람들이 전부 무죄가 되면서, 그동안에도 계속 그랬던 것이 폭발을 해서, 그리고는 베버리 힐스 같은 데는 이미 경찰이 다 가서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만만한 게 누구라고 사우스 LA부터 시작을 해서 이 코리아타운으로 온 그 당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존 토마스 씨는 아주 젊은 경관이었는데, 경찰과 긍정적으로 마주쳐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 나중에 경관이 됐지만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 젊은이들처럼 별일 없이 아무 일도 없는데 설명하지도 않고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랬는데, 92년 4월 29일 그 당시에 경찰국에서 잠복 근무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약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배심원들이 4명 백인 경관 그토록 무자비하게 라드니 킹을 때렸는데도 1년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슈퍼바이저가 집에 가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불려나갈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탈과 방화와 정말 숨지지 말아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숨진 것, 폭력이 사우스 센트럴에서 코리아타운으로 갔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다 납니다. 가주마켓 지금 달라졌잖아요. 무슨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던데, 그 가주마켓 위에서 총을 들고 사람들이 지키고 자경단도 있었고, 그 당시에 자경단을 이끌던 분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숨지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거죠. 흑인
흑인들이 코리안들이 흑인 코리안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리코스토어 업주들이 우리 이렇게 못 사는데 여기 와서 돈만 벌고 뭐 태도도 별로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나타샤 할린스를 두순자 씨께서 이제 그 1달러 75센트의 오렌지 주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등 뒤에다가 쏴서 어린 소녀가 숨지고 그리고 이제 체포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후로 해서 섞인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그 한인들에게 가까이 있고 평소에 문화적인 차이 그 이유는 굉장히 달라졌지만 무뚝뚝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 등등으로 해서 그 성난 분노를 그냥 다 그 표출시켰던 그런 것 사람들 마음의 불공정함 이런 것들을 느낀 것이 다 왔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많이 불이 나서요. LA 국제공항에서 불이 너무 많이 나니까 비행기가 다 내리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하고 활주로는 하나만 열어놨을 지경 다 끝났을 때 방위군도 왔고 연방 뭐 군인들도 도착을 했고 당시에 부시 대통령도 코리아타운을 방문을 했는데 60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가 1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이 내가 불편한 건 내가 자란 곳에서 정말 많이 아는 아주 착한 코리안 아메리칸 가게 주인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왜 그 좋은 사람들이 숨졌어야지만 됐는가. 21년 동안 경관으로 일하다가 이제 USC군요. UCLA가 아니라 USC에서 공공안전 책임자로 일했던 존 토마스, 당시의 경관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럼 30년이 지났는데 LA의 정의와 LA 경찰국 개혁이 많이 됐는가? 부분적으로 됐죠. 그 이후에 연방에서 조사도 하고 10년 동안 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백인 경찰국장 이런 사람들 무척 아주 그 힘든 고통의 시간도 보냈어야지 됐고 하면서 경찰국의 중요한 개혁도 이번 시장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전국적인 선거와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사우스 센트럴은 이분은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조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는 3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1990년보다 수입이 더 적고 사우스 LA는 그리고 그 당시엔 센트럴 LA라고 불렀었죠. 주택 비용은 더 비싸고 여전히 민간 투자 같은 거 약속해놓고 그 이후에 정부가 막 주선을 해서 큰 기업들 들어간다고 약속해놓고 공수표로 만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경찰은 이유 없이 나를 잡아서 때리고 뭐 민간 업체들은 들어온다고 하고 안 오고 하는 그래서 많이 비어있는 건물에는 비영리 재단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했었어야지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변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경찰이 바디캠 같은 것도 하고요. 이제 목조를 있는 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 용의자를 초킹하는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신뢰와 책임감 같은 것을 많이 그 강화시키면서 커뮤니티와 연결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아직도 뭐 시애틀이라던가 아니면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에서 그다지 완전하게 소수 인종들이 뭐 백인 경관들이 뭐 동등하게 대우를 한다. 모든 인종을. 이 정도는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992년도에 LAPD에서 경찰이 총격을 쓴 그런 그 사건이 사람들이 다치고 한 것이 108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37건으로 이제 줄어들었다. 요즘 조금 또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은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선됐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흑인은 흑인으로 본다는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전해줍니다. UCLA의 사회학과의 그 학장인 데럴 헌트 이 교수도 얘기를 합니다. LAPD는 지금 1992년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지금도 완전히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같은 것들이 있고 하는 것을 보면 미국 전국적으로 경찰이 소수 인종에 대해서 특히 흑인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평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조지 플로이드 30년 전에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샤 미첼 씨라는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제 한인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가장 오래된 신문인 로스앤젤레스 센티넬의 그 당시에는 젊은 기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샤 미첼 씨는 지금은 비영리 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신문사에서 창밖을 봤더니 어떤 흑인 남성이요.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총으로 개에게 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이제 분노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쌓였는데 아니 이걸 그 당시에는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떠한 형태로도 이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짐작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AME 철치요. 거기에 갔더니 그 당시에 첫 번째로 지금 공항에도 이름이 있는 시장이 그 탐 브래들리 시장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인근 주유소에서 불이 나니까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고 본인 젊은 여자 기자로서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잠시 설명을 합니다. 1970년대부터 이 사우스 LA는 센트럴 LA는 고임금 제조업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공백을 코케인이라든가 갱단이라든가 총기 폭력이 채워버렸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 좋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본인의 그 삼촌, 뭐 숙모 이런 분들도 임금을 많이 받는 제조업이 그 당시에 미국이 활발했으니까 그런 곳에서 일해서 방세개짜리 집도 사고 하셨는데 40년 동안 완전히 이 사우스 LA는 투자가 중단이 됐다는 거죠. 마침내 이제 최근에 뭐 맨체스터와 버먼트 이런 지역에 뭐 그 부지를 개발을 한다던가 그리고 USC가 많이 했죠. 주변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미 흑인들 사이에서는 좀 그 배움도 있고 돈도 있고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고 지금은 그곳에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우스 LA가 지형적으로나 인구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한데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고층 빌딩에 팬시하고 그런데 그게 사우스 LA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츠 그 폭동이 일어나기 전도 사실은 사우스 LA가 흑인들의 안식처였는데 그때부터 65년이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이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자수가 막 멋있게 있고 이런 맑은 하늘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은 나갔으니까 경제적인 기회, 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불평등은 여전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한 5년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뭐 USC 중심은 굉장히 변한 것도 있고 소파이 스테디움 뭐 맨체스터 애비뉴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반면에 소매업소라든가 집이라든가 집값도 요즘엔 사우스 LA 비쌉니다. 소매업소의 임대료 같은 것도 너무 높아져서 그곳에서 오래 장사하고 하는 이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계속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두 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정박 씨 그리고 앤드류 제이 캠파 이 두 명의 기자가 이 정박 씨는 최근부터 기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 커뮤니티예요. 이분들이 썼는데 기사가 아주 길고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준비해온 것보다도 더 속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30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 겪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한인 회장 제임스 한 회장과 그리고 당시에 코리암 저널 지금도 있나요? 언젠가부터는 그 온라인으로만 바뀌었었는데요. 아주 좋은 잡지였었죠. 유정식 씨라는 분이 발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가요? 사위인가요? 사위인 것 같은데요. 사위. 그렇죠. 와이프가 태미정 검사였고 이 코리암에서 사진 기자를 하셨던 TC 킴 이 두 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뒤에는 뭐 라티나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제임스 한 씨는 당시에 12살 엄마는 사우스 LA에서 BMW를 운전하고 있어서 아들이 딱 이거 보고 나서 전화해서 엄마 빨리 오세요. 아버지는 한국 분이 하는 중국 식당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총을 들고 가게를 지키러 나가셨고 사흘 동안 이제 이분이 그 집에서 너무 무섭게 텔레비전 봤다는 그 스토리는 유명한 거잖아요. 해서
본인이 좋아하던 전자제품 가게가 불타는 것, 또 라디오에서는 생계가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켜주세요, 경찰국에 열심히 전화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감정이 빼려고 해도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불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선제 마금을 하려고 베버리힐 쪽으로 다 갔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식당은 살았지만 많은 아버지의 가게가 아닌 많은 곳이 폐허였고 30년 동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42살이세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그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균열이었든가 알 수 없다. 꼭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렇게 피해자여야지 됐었는가. wrong time, wrong place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처음에 잘 모른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무뚝뚝하게 대했던 문화적인 차이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요. 이민자의 꿈과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렸고 일부는 재건을 했고 새로운 사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 총을 든 한국인들이 웅크리고 숨고 가주마켓이에요. 앉아있고 그러던 자리 그리고 한남체인도 마찬가지고 한남체인 그곳에 K-팝 스타들이 와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하는 곳으로 됐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치력도 많이 높아졌죠. 저는 데이빗 류시 의원이 있다가 그 자리에서 한번 떨어진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든 한인 시의원들이 다 코리안 아메리칸만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그 한인 정치력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재성군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16살인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이정희 씨 언급은 잠깐 여기에 됐는데 이 어머니는 영원히 아들을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46살이 됐겠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교회 뭐 이런 뭐 불타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재건축도 있고 콘도도 지어지고 타버린 곳이 완전히 지금 번영을 해서 지금 가주마켓이 무슨 플레이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당시에 촬영을 했었던 그 TC 킴 이 코리아의 사진 작가가 이렇게 있지만 얼마 전에 이분이 생각할 때는 코리아타운이 안전하지 않구나. 낮보다 밤에 사람이 더 많은데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코리아타운도 사우스 LA가 뭔가가 조금 발전이 되면서 렌트비 오르고 집값 오르는 것처럼 코리아타운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너무 인상을 했고 지금 식당 같은 데는 너무 붐비지만 그 식당도 잘 되는 곳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곳들도 있고 또 코리아타운에 이제는 인구가 히스패닉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이런 문제들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는가? 그때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가 하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헬레나 구라는 작가입니다. 최근에도 동화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루이즈라는 사촌 half 코리안 half 블랙입니다. 여자인데요. 너무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너무 잘하고 해서 그 사촌이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에 놀러 오면 내 친구들이 다 오고 뭐가 좋고 재밌고 하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뭐 half 코리안, half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뭐 이런 말을 half 블랙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호기심도 많고 아무튼 그래서 막 팝송을 막 노래하고 하니까 어린이가 인종에 대한 이런 그 편견이 없잖아요. 그때 멋지게 막 팝송을 부르고 하니까 흑인 사촌 언니가 너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이미 한인타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고 그리고는 서로 그런 것에 대해 말도 안 하고 멀어졌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뭐 일부러라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이유도 침묵으로 그냥 속으로만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8살 때 언니가 11살이었는데 가족 결혼식에 왔었을 때 언니가 막 울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언니 너무 핑크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야. 날 쳐다본다고 하니까 넌 몰라. 그때 언니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넌 몰라.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야. 그때도 생각을 난다고 하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한국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한국인, 나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아빠는 늘 이 작가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흑인이 어느 소수 인종보다도 먼저 더 큰 고통을 겪었고 그들이 싸워서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아빠는 공화당인데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2번 다 투표했다는 얘기를 흑인에게 진 빚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작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흑인이었던 그 친척들이 70년대에 이 가족들이 와서 보일 때 흑인이 아닌 그런 가족들이 와서 자리를 잡을 때 일자리도 찾아주고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른다. 이민 초기를 아주 편안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언니 루이지도 2013년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너는 절대로 내가 아니야. 또 나는 절대로 너 이유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언니의 말, 본인들이 서로 했었던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다름 이런 것도 우리도 나도 가족으로서 언니와 끝내 그것을 풀지 못했지만 작가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안이 메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위에 두 기사는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경찰국의 변화, 그 사회 시스템 자체의 변화 얼마나 됐는가 이렇게 쭉 보면은 30년 사이에 변화는 됐고 그러나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더라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 LA 폭동이 일어나고 30년이 지나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라고 보여질까요? 보여지셨습니까? 정치인이라든가 뭐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자로잰 듯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30년간 그랬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은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뉴스를 오늘 간추려 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가서 만나고 했었을 때 바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그냥 러시아가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뭐 8번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번에도 유엔 사무총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수도에 적어도 2번 미사일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가 운영을 하는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도 있고 하잖아요. 라디오 프리 유럽의 기자가 이 미사일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죠. 푸틴이란 사람은 국제기구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사무총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도중이었던가요? 하고 나서 금방이었던가요? 아무튼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 그 방문 중에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거든요. 33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이건 지난번에 했었던 것보다 배가 많고 이 330억 달러 가운데서도 반은 무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330억 달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뭐 최종적으로 올 말에 예정대로 진행되면은 완성이 된다고 하지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바로 그 SNS 기업을 사는데 440억 달러를 지금 제안을 해서 일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33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런 정도. 그리고는 연방 하원도 2차 대전 당시에 1941년도에 동맹국을 무장시키는 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열심히 이제 설득을 시킨 거예요. 미국이 이제 직접 그 전쟁에 참전하기 이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막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죠. 막 영국 런던이 폭격당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시키느라고 힘들었죠. 아니 왜 이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안 돼 하는데 열심히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영국에 미국이 직접 참전하기 전까지 무기를 지원을 하죠. 그런 것과 같은 법안이 어제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417대 반대 10. 상원에서는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이걸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직접 개입 안 한다니까 무기 안 된다니까 하다가 어제 연설한 거 나중에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국, 터키 이런 나라도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뭔가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독일이 러시아에서 일부 그 에너지 분야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 Ready to stop 러시아 오일 수입하는 것이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요청을 한 거죠. 윈스턴 처칠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요청을 했었던 그때처럼 똑같이 지금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참전을 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는 지상군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도 8,000명을 지금 동유럽에 파병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의 영국군을 그쪽에 배치를 한 겁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는 이어지지만 아직도 러시아가 군수품 수송에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비도 오고 하니까 진흙이니까 탱크들이 쑥쑥 지나다니긴 힘들죠. 자동차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처럼 10명을 처음으로 이번에 전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부차, 키브 인근의 부차 지역에서 엄청난 학살을 했잖아요. 그때 러시아 군인 10명을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침공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더 타임스와 인터뷰한 겁니다. 가족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는 곳에 2번이나 가서 그야말로 사로잡던지 사살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위기였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막 여기저기서 폭탄 소리가 들리고 러시아군이 있고 하니까 17살 딸과 아들이 몇 살인가요? 9살 아들에게 대피할 준비해라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날이었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피신하는 것을 원한다면 피신을 시키겠습니다 했을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나는 피신하지 않는다. 피신할 자동차 보내는 게 아니라 무기를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살려는 인간 본능의 아주 성스러운 담대한 결심으로 독일로 피신하고 있잖아요. 독일이 안전지대가 되니까 그게 역사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독일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속보고요.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도 제가 1.4% 마이너스 성장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재고를 파악하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에서 오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는 없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 전망, 추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경제에 관한 모든 얘기는요. 전부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8년에서부터 2021년 사이 평균 연간 성장률이 미국의 한 5군데 주에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미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무척 많이 살고 계시는
하와이, 또 엘라스카, 루이지아나, 메릴랜드, 커네디컷 이런 곳이 그렇습니다. 동부가 대체적으로 좋은데 커네디컷과 메릴랜드는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 상황이 있지만 하와이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가 짐작하기 쉽죠. 2019년도도 생산량이 이미 국내 하와이 생산량이 이 GDP가 이 하와이 주로서는 0.9%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2020년이니까 코비드-19 관광산업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미 마이너스 10% 경제 성장률을 본 곳이 하와이고, 엘라스카도 2020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겨우 0.3% 성장했을 뿐이거든요. 루이지아나의 경우는 석유와 가스의 활동이 약해서 2019년에 이미 경제가 쇠퇴해서 2020년에는 거의 붕괴 수준이다 했고, 그에 비해서 어느 지역에서 살고 계시느냐? 워싱턴 많이 살고 계시죠, 여러분? 워싱턴이나 유타나 아이다호는 이 세 지역이 지난 4년 동안 전국 성장률의 2배가 넘습니다. 4%가 넘으니까. 유타주는 2020년도에 제일 많이 성장을 했고요. 사우스다코타는 정말 사우스다코타도 막 기름, 오일 생산 같은 것들이 좋아서 2019년도에 생산율이 5%, 미 전국 1위였잖아요. 2021년도에는 거의 7%가 됐거든요. 워싱턴과 아이다호도 2018년도에 이미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고, 그리고 팬데믹 때 워싱턴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락다운을 강하게 해서 약해졌지만 또 강하게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이 서부 지역이라든가 남부 지역이면 괜찮은데, 동부 지역, 북동부라든가 무슨 북쪽 이런 데는 조금 경제가 부진합니다. 와이오밍 같은 경우도 농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죠. 이미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날씨가 좋고, 그리고 주택이 좀 싼 지역, 이런 지역이 인기가 있는 거죠. 플로리다 같은 지역, 아이다호, 유타 이런 게 마찬가지고요. 개인 소득이 2020년 이후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오르긴 했지만 아이다호나 유타는 9%나 올랐고, 와이오밍 같은 경우 5.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분리도 있고, 미국에서 지금 경제가 이만큼이랍니다 할 때는 항상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3월 달에 얘기를 했죠.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이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통화 정책을 쓰겠다. 어느 지역은 안정스럽지만 어느 지역은 마이너스, 이미 어제가 아니라 1사분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조금 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첫날 트위터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아니죠. 트위터의 창업자가 아니라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전문가의 의견들은 잉크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해드립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살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부는 캐시로 한다고 했고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84억 달러를 팔았는데, 테슬라에서 이리저리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팔 수 있을 만한 가격이 110만 달러가 맥시멈이랍니다. 아니면 세금으로 다 내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테슬라 주식값이 지난 6개월 동안 한 20% 정도는 내려갔고, 최고점보다는 33%, 페이스북은 더해요. 48%니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사인 전기자동차 제조 회사 리비안, 아직은 걸음마지만 80 몇 %가 하락했거든요. 83%인가 그럽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자꾸만 주식을 팔고 트위터로 가면은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도 파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팔면 사람들도 팔고 해서 지금 33%까지 내려오는데, 최고점이 언제였냐면요.
테슬라가 최고, 페이스북이고 테슬라는 빨간색이니까 지난해 11월이 최고였네요. 최고였는데 이제 그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을까? 아예 그 로이터의 두 사람의 이 분야의 전문 기자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아내하고 깰 수도 있잖아요. 잉크 안 말랐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킹 뉴스를 쓰는 그 두 사람의 지나 컨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점점 재산을 불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을 불리는데 흥미가 있다기보다는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굴착기 사업까지 하고 그러죠. 그런데 무척 그 열심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로이터의 이 전문 기자들이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냐면은 440억 달러는 한 사람이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지금 해서 내 맘대로 컨트롤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돈을 대기는 440억 달러는 너무 큰 금액이다.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비드 19은요. 백악관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그러니까 무슨 뭐 청와대의 소통 담당 누구 이런 것처럼 소통 국장이 코비드 19 양성 반응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이 부통령이 양성 반응 걸린 것보다도 대통령에게 더 그 테스트를 해봐야지 될 이유를 줄 수 있는 거고요. 5살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들에게 뭐 생후 몇 개월 이후 백신 접종을 한다는 것을 이제 모더나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지금까지 코비드 19 이후에 질병통제국이건 아니면 식품의약국이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보수적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기 싫어하는데 할 수 없이 맞춰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식품의약국이 결국은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모더나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더나와 파이저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줘서 이게 다 검토되기 전까지는 동시에 승인하는 것을 원한답니다.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식품의약국의 얘기예요.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런데 동시에 이게 안 된다. 며칠이나 몇 주일 간격까지는 그렇겠지만 아주 너무 간격이 넓으면은 하나부터 승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똘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후원해 주시는 분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오클라호마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수많은 낙태 금지법이 통과됐고 그때마다 공화당 주지사는 다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텍사스의 것을 모델로 해서 6주일 이후면 낙태 안 되고 낙태하는 사람 소송하면 뭐 돈도 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주지사가 서명하면은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물론 아이다호가 먼저 텍사스의 모델로 했지만 지금 법원에서 시행 중지해라 해서 중지하고 있고 연방 대법원은 올해 여름 회기까지는 아마 이 부분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하이오주에서는 공화당들이 지금 선거에 나가면서 계속 뭐 가짜 주장을 하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부정 투표를 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부정 투표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부정 투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시건의 공화당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람을 2명의 후보로 내서 오히려 공화당에서 이건 아닌데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